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이번에는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지분 매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지분 매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지분 매각에서 핵심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경매로 다 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파는 방법이 경매로 파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경매로 소송을 해서 송달을 해서 경매로 팔게끔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경우에 협상이 안 돼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과 협상이 안 돼서 경매로 팔게 됐다고 할 때는 그 지분의 투자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서는 이 지분에서는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경 평택지원의 2023 4978에서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라는 얘기는 취하를 하게끔 되면은 우리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청구금이 얼마에? 4,400이고 경매 물건 가격은 뭐에? 1억 5천이면은 1억 5천에 비해서 강제 경매 금액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취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야 될 텐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보게끔 되면 두 사람이 주소가 같고 2분의 1씩 갖고 있고 한 사람은 70년생이고 하나는 71년생이라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지간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부부지간에 여기에 보시면 2분의 1 지분을 SJM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째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썼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 자기네들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4,400을 갚아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기 부부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를 이사를 가지 않고 이 아파트를 굳건히 지키려면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강제 경매 4,400을 갚아버려서 경매 자체를 취하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지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같이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려고 그런다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고, 취하를 시킨다면 4,4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4,400만 원이라는 돈은 나가야 돼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 돈은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나면 낙찰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낙찰허가가 나면은 가서 낙찰 받은 사람이다 하고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와도 아이 취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돈을 갚아서 취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취하를 하게끔 가면은 이거 낙찰자가 있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하면은 그 법원 경매계에서 우리 낙찰자가 낙찰 받았을 때 전화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연락이 와서 취하 동의서 써줄 테니까 한 500 주십시오. 그럼 도관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해갖고 와서 500 받고 도장 찍어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천한 거고,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 강제 경매 4,400을 갚을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고 여기는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누구죠? 문드하고 이인데 2분의 1씩이고 이것도 주인이 같으죠. 이것도 부부인데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가압류가 하나 카드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카드가 있죠. 1,500이 있고 2,200이 있죠. 이건 얼마죠? 3,700이죠. 한 4천만 원 정도쯤 될 건데 여기 경매가 얼마죠? 3,700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취하시키는 것보다는 공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경매를 집어넣은 건 지금 자체는 1,5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또 2,200이라는 걸 또 갚아야 될 게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시키든지 아니면 공자우선 매수하든지 가격은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대로 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취하를 시키지 말고 내가 이름을 공자우선에서 내 이름으로 해놔야지 또 카드 빚을 지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저로서는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여기 있는 그 주인한테 가서 내 집은 다시 사라. 싫다? 싫으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같이 팔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반가격으로 샀다 그러면은 수익이 좀 생기지 않겠나. 절대 질러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낙찰 받은 사람하고 가서 같이 가서 팔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같이 내 지분을 다시 산다거나 같이 팔지 않는다고 할게끔 되면 그러면 그때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료 청구와 공유 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료 청구만 해놨다가 지료를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공유분을 분할하지 않고 상대편 지분만 다시 경매로 또 집어넣으면 그때는 우리가 공자 우선 매수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취하가 안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 좀 댕길 거고 공유자만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돈이 좀 되겠다 싶기 때문에 추천한 거기 때문에 절대 질러서 받을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 질러서 받으면 이거 절대 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세대입니다. 자, 13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지방의 안양의 105595 이것도 뭐야?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인데 이거는 한 번 떨어져서 8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강제경매기는 한데 전입세대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도 얼마죠? 보면 얼마죠? 지금 여기 뭐 2억 7천이 있고 7천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보면 윤 누가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상속을 한 것 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요 부분은 누구죠? 요 부분 송 누구라는 분의 것을 이거를 보면은 이 조업 입주에 매매를 했어요. 보면 한 사람을 요 보면 강제경매 윤 누구죠? 요 사람 지분을 이 사람이 뭐야? 강제경매를 이거를 샀지 않습니까? 지금 낙찰 받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강제경매를 개시를 했다는 얘기는 지료 청구를 했던 건가 싶지 않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3분의 이 두 사람 거를
경매로 집어넣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 집을 하나 샀다가 협상이 안 되면은 상대편에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 청구를 해갖고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하지 않고 지료 청구해서 지료만 받아갖고 상대편의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정우선 매수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송누구를 하시는 분이 공정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은 높아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공정우선 매수를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 들. 이거 보면 뭐 예전에도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공정우선 매수 하러 가려다가 뭐 또 차 때문에 뭐 해갖고 막 늦어서 못 갔는데 그때 낙찰을 받았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 공정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지는 하지만은 공정우선 매수가 만약에 안 들어서 우리가 3분의 2를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 김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받고 나면 사장님한테다가 이거를 뭘 줘? 전세를 줄 수 있죠. 3분의 2 반 이상을 가진 사람이 사용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를, 여기 낙찰 가격이 얼마죠? 3억 얼마고 보면 이게 4억인데 3억에 전세를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사람도 들어갔어요. 계약서 쓰고 전입시켜놨죠. 그러면 나머지 송이라는 분이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송이라는 분이 당신 뭐 계약에 얼마를 쓰고 돈 얼마로 계약했는지 돈 들어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냥 다 팔아서 나누십시다 하고 그냥 공유물 분할을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죠.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때 사장님 이름으로 다시 낙찰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은 높긴 하지만은 만약에 공유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3분의 2 가격으로 전부 다에 가까운 거를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분에 있어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반값으로 떨어진 공장하고 창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